최근에 트럼프가 마이애미 투자 서밋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쿠바가 다음이에요, 참고로. 근데 제가 이 말 안 한 걸로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언론 여러분. 이 발언은 무시해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쿠바가 다음입니다. 농담처럼 들리죠? 근데 지금 쿠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농담이 아닙니다. 쿠바는 3개월째 석유가 끊겨서 전력망이 3번 붕괴했고 1천만 명이 암전 상태에 빠져 있어요. 뉴욕타임스는 이걸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첫 실질적 봉쇄라고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트럼프는 쿠바를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60년 묵은 냉전, 루비오의 집념, 그리고 서반구 패권.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대신 오늘은 사적 욕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98년에 트럼프가 쿠바에 6만 8천 달러를 불법으로 보낸 이야기, 그리고 2008년에 쿠바 정부에 상표를 등록한 이야기, 2013년에 핵심 임원들이 골프장 부지를 답사한 이야기, 그리고 2026년에 그 나라의 석유를 끊고 있는 이야기. 이것들은 모두 전부 공개된 기록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98년입니다. 트럼프는 아직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개발업자죠.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자기가 운영하던 트럼프 호텔스 앤 카지노 리조트라는 회사에서 컨설팅 회사에 돈을 줍니다. 68,551달러 88센트. 이 돈이 어디로 갔겠어요? 바로 쿠바입니다. 카스트로가 통치하던 그 쿠바에 가서 정부 관리를 만나고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 투자 가능성을 조사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1998년에 미국 기업이 쿠바에서 1센트라도 쓰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연방 엠바고 위반이에요.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트럼프 호텔스는 허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뉴스위크가 2016년에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컨설팅 회사가 쿠바에 다녀온 뒤에 청구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이런 출장은 백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선단체를 대리하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법으로 다녀온 다음에 합법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사후에 지시한 거예요. 자선단체 이름을 빌려서 장부를 꾸미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트럼프가 뭘 했냐면요. 마이애미 리틀 하바나에 가서 쿠바계 미국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카스트로가 집권하는 한 내 돈이든 회사 돈이든 쿠바에 1센트도 쓰지 않을 것이다. 이미 6만 8천 달러를 썼는데요.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그냥 에피소드 하나로 묻혔을 겁니다. 근데 10년 뒤에도 또 나와요. 2008년 10월 트럼프가 쿠바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이 변호사를 통해 쿠바 산업재산권청에 상표를 등록하죠. 등록한 상표가 뭐냐면요. TRUMP, 트럼프. 등록 주소가 어딜까요? 뉴욕 5번가 725번지. 트럼프 타워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 상표의 사업 분야를 보면요. 부동산 투자, 호텔, 카지노, 골프장, 미인대회, TV 프로그램 제작. 숨기지도 않았어요. 쿠바 정부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2009년 관보에도 게재됐고요. 2010년 3월에 승인됐어요. 재밌는 건요.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하고 있던 말이 이겁니다. 쿠바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는다. 근데 상표는 등록했잖아요. 카지노, 골프장, 호텔, 미인대회. 자유로워지면 바로 쓸 수 있게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거죠. 상표만 등록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노골적이에요.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 사이에 트럼프 조직의 골프 사업 총괄 임원과 골프 컨설턴트가 직접 쿠바에 갑니다. 가서 뭘 했냐면요. 하바나 동쪽에 있는 벨로 몬테라는 지역을 답사합니다. 골프장 후보지였어요. 이 컨설턴트가 나중에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쿠바 방문을 인정했는데요. 약 12번 다녀왔다고 했어요. 근데 핑계가 걸작입니다. 새 관찰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골프장 컨설턴트가 쿠바에 새를 보러 12번을 갔다고 했어요. 제재 전문 변호사도 비꼬았죠. 비전문가가 비정기적으로 새 관찰 여행을 반복하는데 미 재무부가 허가를 내줬다면 그건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조직에 약 10년간 쿠바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도 있었고요.
스페인 호텔 체인 CEO도 트럼프 조직이 쿠바에 호텔을 열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심지어 이 시기에 캐나다 컨설턴트가 트럼프 타워 하바나 도면까지 유통시켰습니다. 골프장만이 아니라 타워까지 구상이 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16년 CNN 앵커가 트럼프한테 물었습니다. 쿠바에 호텔을 열 건가요? 트럼프가 답합니다. I would at the right time. 할 겁니다.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이 말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보겠습니다. 1998년부터 2016년까지의 이력은 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 대통령이 돼서 레짐 체인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선례가 하나 있죠.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올해 1월에 미국이 군사작전으로 마두로를 체포했잖아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끌어낸 거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베네수엘라 잘 되고 있어. 안정됐어.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꺼내서 휴스턴으로 보내고 있어. 잘 들어보세요. 민주주의 회복이 아닙니다. 석유가 휴스턴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원 흐름이 성공의 기준인 거죠. 석유만이 아닙니다. 내무장관이 베네수엘라 국영 광산회사와 금 거래까지 직접 중개했습니다. 마두로를 잡고 제재를 해제하고 석유와 금을 가져가고. 나클라가 이 패턴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트럼프의 레짐 체인지 모델은 정치 체제를 바꾸는 것보다 자기가 고른 지도자로부터 미국 기업이 유리한 딜을 확보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정권을 바꾸고 자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패턴을 쿠바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미국 정부가 국가 자원을 가져갔어요. 석유, 금. 다만 쿠바에서는 가져갈 국가 자원이 없거든요. 대신 열리는 건 민간 사업 기회입니다. 관광, 부동산, 카지노. 이익을 보는 주어가 국가에서 개인으로 바뀌는 거죠. 물론 국가 자원과 민간 사업은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패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볼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저는 팩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쿠바에는 석유가 없어요. 금도 없고요. 근데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바라데로. 카리브해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 리조트 중 하나죠. 하바나의 식민지 시대 건축물이고요. 카지노 인프라의 잔재입니다. 플로리다에서 겨우 90마일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일화 하나를 들어보세요. NPR 인터뷰에서 뉴요커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쿠바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바라데로를 주면 멈출까? 엘 트럼프 바라데로. 어감 괜찮은데? 진행자가 물었죠. 트럼프가 원하는 게 해변 부동산이라고 진짜 믿느냐? 그 기자가 답합니다. 예. 물론 한 기자의 의견입니다. 근데 트럼프 본인의 발언을 한번 볼까요? 봉쇄가 한창이던 3월에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쿠바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아름다운 섬이야. 날씨가 좋아. 허리케인 존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1천만 명이 불이 꺼진 나라를 두고 관광 브로슈어 같은 말을 한 겁니다. 참고로 허리케인 존이 아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불과 5개월 전에 허리케인이 쿠바를 직접 타격했거든요. 그때 트럼프 행정부가 300만 달러 재난 구호금을 보냈어요. 자기 행정부가 구호금을 보낸 나라한테 2개월 뒤에 허리케인 존이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한번 볼까요? 쿠바계 미국인 억만장자. 인터 마이애미 구단주예요. 메시가 있는 그 팀이죠. 이 사람이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명목은 우승 축하였죠. 근데 실제로는 마이애미 비즈니스 엘리트의 쿠바 정책 로비였습니다. 사실 이 가문은 레이건 시절부터 쿠바 제재 강화를 옹호해온 정치 가문이에요. 트럼프와는 2000년도에도 같은 무대에 섰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리스판서블 스트레이트 크래프트는 이렇게 직접 썼어요. 트럼프는 쿠바에 상표를 등록했고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하고 싶어하는 부유한 쿠바계 미국인 친구와 기부자들이 많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상표를 등록해 놓은 사람이 있고 골프장 부지를 답사해 놓은 사람이 있고 부유한 기부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의 석유를 끊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오죠. 쿠바 is next라고 했는데 진짜 군사적으로 치는 걸까요?
물론 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군사 행동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트럼프 본인이 군사 작전이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했거든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죠. 트럼프도 직접 말했습니다. 이란부터 끝내자. 한꺼번에 다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거기다 쿠바 군부는 카스트로 직접 임명자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베네수엘라처럼 내부에서 배신자를 찾아 수술적 타격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있죠. 쿠바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90마일 건너 플로리다죠. 이민 단속으로 자기를 정의한 행정부가 대규모 난민 사태를 자초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아마 안 쏠 겁니다. 쏠 필요가 없으니까요. 미사일은 안 쏩니다. 근데 그렇다고 안 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석유를 끊는 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미사일 한 발 안 쏘고 전력망을 3번 무너뜨렸잖아요. 쓰레기가 쌓이고 병원이 멈추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가 1월 30건에서 3월에만 130건으로 폭증했어요. GDP는 2019년 이후 23% 줄었고 올해 추가 7.2% 하락이 예상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건요.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루비오 보좌관들이 세인트 키츠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요. 카스트로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공직도 없어요. 그럼에도 디아스 카넬이 공식 협상을 발표할 때 눈에 띄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틀랜틱이 행정부 소스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게 뭐냐면요. 디아스 카넬의 퇴로, 카스트로 가문의 잔류, 그리고 항구, 에너지, 관광 딜입니다. 쿠바 부총리는 NBC에 나와서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쿠바는 미국 기업과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상업 관계를 맺을 준비가 돼 있다. 봉쇄로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딜을 짜고 있는 거죠. 무너진 다음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이미 정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전부 음모론 아니냐고요? 공식적인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 60년 묵은 냉전 숙제, 루비오의 정치적 집념, 베네수엘라 도미노 전략, 그리고 트럼프의 서방구 패권 선언. 솔직히 이 4가지만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플로리다에서 90마일 거리에 공산주의 국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루비오에게 쿠바 정권 교체는 평생의 정치적 과업이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봉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걸립니다. 더 뉴 휴머니테리안이 짚었어요. 베네수엘라와 달리 쿠바에는 미국이 관심 가질 만한 천연 자원이 없다. 석유도 없고 금도 없고 광물도 없는 나라를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건 이 4가지만으로는 뭔가 부족하죠. 그런데 더 어틀랜틱이 트럼프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Regime change is lined up. 레짐 체인지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요. 부유한 쿠바계 공화당 기부자들을 정권 교체 후 전환기 리더십에 넣을지 논의 중이라고요. 결국 나클라는 이렇게 썼죠. 미국 대통령이 레짐 체인지를 추진하는 대상 국가에서 수십 년간 사업 진출을 모색해온 전례는 역사상 없다. 이건 28년짜리 계획이 아닙니다. 28년 동안 꺼지지 않은 부동산 개발업자의 욕심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한테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주어진 겁니다.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1998년에 엠바고를 위반하면서 컨설팅 회사를 보내 답사했습니다. 2008년에 쿠바 정부에 트럼프 상표를 등록했어요. 호텔, 카지노, 골프장 등이죠. 2013년엔 핵심 임원들이 골프장 부지를 직접 답사했고요. 2016년에 때가 되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그 때를 직접 만들고 있죠.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상표 등록은 쿠바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있고 6만 8천 달러 지불은 뉴스위크가 내부 문서를 공개했고 골프장 답사는 블룸버그가 본인 확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천만 명이 불이 꺼진 채 살고 있어요. 28년 전에 누군가가 그 섬에 컨설턴트를 보냈었고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돈의 맥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